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김소연 연구원과 함께 원자재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 처음 나오시죠? 네. 앞으로 자주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 않다. 그게 올라서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내려서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재 동향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자재 전반적인 그런 가격을 볼 수 있는 2월 CRB 지수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1월 말 대비로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4% 떨어졌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가격 하락폭이 이제 가장 큰 원자재 섹터가 이제 에너지 쪽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귀금속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도 이제 마이너스 5%대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소폭 떨어진 원자재가 농산물 쪽이 이제 마이너스 0.4%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2월 달 들어서 조금 원자재 시장 동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11월 달 이후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리오프닝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적으로도 뭐 부동산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예. 이런 기대감들이 유입이 돼서 이제 원자재에서도 뭐 비철금속, 금 쪽이 먼저 이제 가격이 반등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도 11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올랐었죠. 네, 1월 달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이게 조금 2월 달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가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이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약간 시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셨는데 에너지 부분 특히 좀 네.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최근에 지난 5일부터였나요? EU하고 호주 등등이 이 러시아 정제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네. 그래서 러시아의 수출 수익이 30%나 줄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현재 원유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유 시장이 이제 조금 가격대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70달러에서 그 8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이제 10달러대에서 계속 예. 가격 등락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원유 시장도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제 조금은 박스권에서 갇혀져 있는 이유가 결국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 하방 압력이 공존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그런 제재는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상방 압력을 이제 높이는 그렇죠. 요인이고 실제로도 이제 이에 좀 보복 조치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를 3월 달부터 50만 배럴 감산하겠다. 예. 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가 상방 압력을 이제 높이긴 했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는 또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중국 쪽 때문에 이제 또 수요가 올라올 것 같다. 그게 서로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네,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박스권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상쇄되는 뭐 네.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식량 안보 불안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 이제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식량 쪽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요 이제 곡물 생산지다 네. 보니까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또 작용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도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곡물을 약간 무기화하기 위해서 예. 그 흑해에 대한 곡물 수출 협정을 이제 조금 미루기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다시 조금 전쟁이 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가 또 다시 이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흑해 수출 협정이 이제 중단이 된다면은 그런 영향력이 이제 결국에는 가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협정이 중단된다면은 만약 곡물 쪽에 그 수급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면은 뭐 그게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 펀더멘털도 조금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매달 곡물 쪽에 대한 수급 전망 보고서를 예. 발표를 하는데 지금 날씨도 이제 생각보다 겨울이 따뜻하다 예, 보니까는 그렇죠. 그게 이제 라니냐의 영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또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이제 곡물에 대한 생산이 이제 예상보다 지금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수급 펀더멘털로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공급 전망치가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중단이 된다면은 지금 펀더멘털로 놓고 보았을 때 조금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가정이 무의미하지만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격적으로 뭐 휴전이 된다거나 네. 종료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식량 불안 같은 그런 불안감들은 조금은 그래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키는 아무래도 에너지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뀐다라고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갑자기 또 러시아에 이제 그 수입을 할 가능성은 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쟁의 그런 종료 여부랑 상관없이 에너지 쪽은 조금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유럽이 서유럽 쪽은 뭐 러시아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네. 설사 뭐 전쟁 종료됐다고 해서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작년에 집값이 지지부진했지만 올 들어서는 아주 연초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뭐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은요. 그 연구원님께서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 한 금투자 환경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상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달러처럼 이제 화폐 기능도 그렇죠. 하는 이제 원자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또 높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경기 상황도 영향을 받는데 저는 이제 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슬로우다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맞다면은 예.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에서 지금 약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달러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가 갈수록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이제 그렇겠죠.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금이랑 이제 뭐 달러 채권 금리를 이제 같이 놓고 보면은 역의 상관관계의 그 관계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조금 금에는 이제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금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예. 또 금액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 매입량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발발했던 3년 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금 매입을 다시 시작한 만큼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금의 그런 메릿이 계속해서 이제 저는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게 이제 화폐와 원자재의 중간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네. 뭐 금이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해도 투자할 때 좀 유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금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좀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을 진짜 실물바라든지 예. 아니면 코인 같은 거, 장신구 같은 거를 사는 방안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보통 하시기에는 뭐 금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그 한국거래소에 있는 금을 이제 좀 매매하는 방법이 예.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 ETF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금 ETF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품마다 이제 담고 있는 그런 금에 대한 담고 있는 게 이제 다른데 뭐 금 현물을 들고 있는 ETF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물을 들고 있는 ETF 그리고 이제 광산 기업들을 이제 담고 있는 ETF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에 또 롤오버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가격 변동이 또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선물도 조금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 광산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금을 이제 캐는 광산 기업을 담고 있는 거지만은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또 이제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그렇죠. 만약에 또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렇죠. 네, 광산 기업들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안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잘 추천드리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경기 부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아직 네. 뭐 시작했다고 보기는 좀 이를 것 같은데 철광석이나 구리 등 이런 어떤 산업용 수요가 큰 원자재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조금 기대감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보다 있고요.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시계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연말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래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대감이 너무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그렇죠. 중국 쪽이 예. 뭐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 이제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수요로 이어지는지도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중국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도 놓고 보았을 때도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회 이후로도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그 하방을 지지를 할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이제 보여진다면은 비철금속 산업금속 쪽에서도 그 기대감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다시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중국이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는 중국의 수요 비중이 이제 50% 이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수요가 가격 단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원자재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 유럽, 미국 쪽에서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쪽도 지금 현재 천연가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까지 예, 많이 떨어지긴 내려왔죠. 네, 했지만은 이제 만약에 중국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LNG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그 말은즉슨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중국 쪽 에너지 쪽 보면은 이제 뭐 제트유라든지 여행에 대한 그런 수요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동차가 이제 도로교통량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린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 리포트를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아연이나 알루미늄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그 아연 알루미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 쪽에 니스타라고 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제 예. 그쪽에서 그 아연과 알루미늄 재련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재련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이 이제 많이 필요한 원자재다 보니까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산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재련소를 이제 셧다운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날씨도 이게 날씨 겨울철 따뜻했고. 따뜻하고 재고도 선제적으로 많이 비축을 해두었고 이제 공급도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화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화됐고 이제 실제로도 지금 이제 다시 재련소를 오픈하겠다라는 뉴스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연 알루미늄 쪽에 대해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비료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도 이제 비료 가격을 보면은 거의 전쟁 이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레벨 자체는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뭐 비료 가격이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비료 쪽도 조금 가격이 떨어졌고 결국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밖에도 원자재 정말 다양한데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증권 김소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